김민웅 교수가,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체계바라가 떠오르는 한 주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의료진들, 이제 의사협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이, 쿠바가 여러분, 의료 선진국이에요. 의료 선진국. 잘 모르셨죠? 이, 김민웅 교수가, 쿠바가 왜 의료 선진국이냐, 이제 몇 가지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외면한 세계, 쿠바는 어떻게 코로나를 이겼나. 7월 17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김혜환 씨라고 쿠바 아바나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쿠바도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이제 일부 이제 좀 투입이 돼가지고 방역에 이제 함께하고 있나 봐요. 코로나 방역에, 쿠바의 코로나 방역에. 근데 자기 이제 경험담을 쭉 썼어요. 썼는데,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7월 3일까지 쿠바의 누적 환자가 2,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지금 난리 났잖아요. 몇백만 명 감염됐나? 그렇죠? 근데 여기는 쿠바라는 나라,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도 확진자가 2,400만밖에 안 되고 총 사망자가 86명밖에 안 돼요. 사망률이 WHO 평균보다 낮은 3.6%. 어떻게 쿠바는 이렇게 극복하게 됐을까? 이 학생은 쿠바의 의료 체계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라면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핵심이 이거예요. 쿠바의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쿠바 같은 경우는, 요거다.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의료 접근성. 우리도 이제 동네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모두 무상 의료죠. 왜냐하면 의료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냐. 첫 번째는 의료제도의 높은 접근성. 두 번째는 빼스키사라고 불리는 의대생들의 문진 활동. 세 번째는 주민들의 끈끈한 커뮤니티. 자, 의료 접근성이 왜 이렇게 높냐. 보세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게 있대요. 꼰술도리오라고 있대요. 꼰술도리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약방 같은 거. 그러니까 약방이자 무슨 의료방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병원까지는 아닌데 동네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여기 의사 한 명씩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의사들이 평균 한 500가구 정도의 가족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살핀대요. 일종의 가족 주치의죠. 이렇게 몇 년씩 상주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도 이런 시스템을 제가 갖고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 주치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평양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쿠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네마다 500가구에 한 명씩 주치의가 가족 주치의가 있어서 꼰술도리오라는 일종의 약방이자 의약방 같은 게 있는 거죠. 동네 산보하다 보면 다 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의약방보다는 조금 더 깊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가족 주치의가, 너는 의료시설로 가봐라. 동네 종합병원인 폴리클리니코? 이런데 보낸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폴리클리니코 20개 정도가 콘솔토리오를 폴리클리니코 1개가 20개 정도의 콘솔토리오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 하나가 20개의 동네 의약방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인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의약방 수준으로는 될 게 아니면 병원을 직접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죠. 동네마다 의약방이 하나 다 있고 나한테 가족 주치의가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나라 동네마다 다 동네 병원 조그만 거 하나씩 있듯이 여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다 무료죠, 무조건. 그리고 이 동네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근 병원, 대형 병원, 오스피탈 이런 데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지금 얘네들 시스템이 치료 중심이 아니고 예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방 중심. 의료 시스템이. 가난한 나라니까 일단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생긴 다음에 치료하면 이미 늦는 거야. 예,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예방 중심 의학인 거예요. 그 예방 중심 의학을 어디서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그 동네마다 있는 콘술토리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빼스키사라고 의대생들이 또 문진 활동하는 게 좀 제도적으로 좀 약간 의무적으로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또 하고 있고. 예. 콘술토리오. 여기서 이제 예방의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주치의가 있는 겁니다. 가족주치의. 예. 예방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코로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데, 왜 또 돌아다니시지? 콘술토리오 의사가, 예, 감시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두통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전화하면 약 갖다 주고. 예, 왜냐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의사가, 콘술토리오 의사가 직접 그 집에 가겠죠. 왜냐면 500가구 정도 관리하니까 그 정도 못 가겠어요? 약 갖다 주러 가고. 예. 미리 예방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니까 훨씬 더 비용상 절감할 수 있죠. 의료 비용을. 그러니까 쿠바가 가난한 나라인 건 맞는데 의료제도가 붕괴하지 않는 게 병 자체가 발생하는 거를 막는 예방의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낭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의료 접근성은 높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예방의학이라기보단 사후 치료죠. 대신 사후 치료 비용을 국가가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해서 많이 돈 들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뭐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의료 접근성이 쿠바도 높고 우리나라도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쿠바는 예방의학 중심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후 치료 중심인 거죠. 그래서 약을 좀 많이 남용된다고 하나? 우리나라 약간 그런 부작용도 좀 있잖아요. 감기약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병원 가서 싸니까 감기약 많이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런 게 낭비라는 거예요. 이제 쿠바 입장에서 보면 예방을 해라. 아예 감기 안 걸리게.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었다. 쿠바의 의료가 붕괴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좋은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러니까 뭐, 쿠바가 뭐 이상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쿠바는 쿠바 맞춤형이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다. 다만, 고정관념을 깨트릴 필요는 있다. 뭐, 사회주의 국가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다 막 의료제도가 붕괴하고 다 저질 후진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는 그냥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가난한 데다가 그죠? 근데 같은 가난한 나라지만 어떤 이제 공공의료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보건이라는 게 예방의학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코로나를 확산하는데 이렇게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쿠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를 뭐 이상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무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예방의학, 보건 시스템 강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의사협회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있는 음악 시간에서 쿠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체게바라 생각이 나서 체게바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200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보신 분들 많죠? 저도 그때 봤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봤죠, 대학생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젊은 체게바라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제 남미 이제 곳곳을 이제 여행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안데스 산맥의 어떤 그런 대자연의 풍경도 보지만 동시에 남미 곳곳에 이제 처참한 민중의 삶 이런 것들도 이제 체게바라가 이제 친구랑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죠. 뭐 대지주의 어떤 횡포 때문에 땅을 잃은 어떤 가난한 농민도 만나고
또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체게바라도 이제 의사잖아요. 그래서 나 환자 마을에 가서 이제 의료봉사 같은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 여정들이 이제 영화 속에 많이 나와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 그래서 이제 그때 경험이 바탕이 돼서 체게바라가 이제 카스트로랑 함께 나중에 이제 쿠바로 건너가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국적자인가 아마 그렇죠. 근데 쿠바로 가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죠. 예. 그런 체게바라의 이제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다이어리, 예, 젊었을 때 다이어리 썼던, 근데 그거를 그린 영화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입니다. 자, 20대 때 누구나 그런 인생을 결정짓는 여행을 하곤 하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20대 때 저도 뭐 체게바라처럼 혁명가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 같은 걸 봤을 때 나도 외면하지 말자, 예, 적극 저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삶을 살자, 뭐 이런 결심을 소박하게 해봤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어쩌면 체게바라가 탔던 모터사이클을 저는 지금도 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과 함께,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음악을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느냐?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만든 음악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 브로크백 마운틴인가? 그 영화 음악 사운드 트랙도 만들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2004년에 이때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영화 음악도 맡았는데, 그 음악들을 좀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들을까요? 시사 카페니까 카페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루사야 라키아카라는 음악인데, 뭐랄까, 아주 좀 절제된 어떤 절제된 감성의 기타 어떤 음악이거든요. 구스타보 산타올라의, 예, 이 음악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